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안녕하세요. 쌤은 우주장 람보 선생님 이브람 쌤이에요. 친구들 안녕. 사랑하는 귀엽고 깜찍한 우리 빠꽁시대 빡친 친구 여러분들. 자, 선생님 또 시험 기간의 여왕 아니겠습니까? 또 선생님을 이렇게 만났다는 것은 우리 친구들 물론 방학일 수도 있고 다른 기간일 수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 친구들 시험 기간일 거라는 것이죠. 자, 우리 친구들 많이 쫄릴 때 선생님 나타났습니다. 걱정하지 마시고요. 선생님이 시험에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되는지 완벽하게 분석해서 드릴 테니까 차근차근만 하면 우리 친구들 다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통합사회 강좌 오늘은 우리 누리 오빠와 강의 촬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공부했으니까 저쪽에 있는 칠판 쪽으로 이동하도록 할게. 칠판 쪽으로 고고씩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공부하는 것은 자, 눈앞에 보이는 존재 바로 누구? 인간이죠. 인간. 자, 눈앞에 보이는 존재 선생님 너무 귀여워요. 어머 설마 천사?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인간이란다. 자, 인간과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런 것들을 우린 뭐라 그래? 사회라고 얘기하지. 그래서 인간과 인간이 거주하고 있는 사회 그리고 environment 바로 무엇입니까? 환경이죠. 자, 그런데 이 환경을 우리는 뭐 하고 있냐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이거 이상한 거 야한 거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바로 뭐냐면 눈깔이죠. 자, 우리는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고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오늘은 관점에 대해서 공부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요. 그 관점은요. 크게 싸가지 말고 네 가지가 있어요. 알았죠? 자, 그 네 가지. 첫 번째는 바로 뭐냐면 24시간이적 관점입니다. 자, 시간적 관점이 있고 그다음에 두 번째 공간적 관점이 있고 그리고 세 번째 사회적 관점이 있고 자, 그리고 윤리적 관점이 있어. 자, 우리 선생님 다시 한번 정리. 자, 인간과 사회와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은 총 몇 가지가 있다고? 네 가지가 있다고. 자, 뭐뭐뭐 있다고?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이 네 가지 관점에서만 볼 거야. 다른 관점 보지 않아. 이 네 가지 관점에서만 시험 문제 나올 거니까. 자, 이 네 가지 관점 측면에서 우리가 지금부터 얘기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관점은 바로 뭐냐면 24시간이 시간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시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자, 어떤 사회 현상이 있단 말이야. 우리가 사회를 살아갈 때 뭐 여러 가지 이제 현상들이 일어나자니 뭐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고 요즘 왜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많이 터지니? 안 좋은 현상도 있을 수 있고 그렇죠? 자, 이런 사회 현상들이 있단 말이야. 그런데 이 사회 현상을 갖다가 바라볼 때 자,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냐면 시간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자, 이것을 갖다가 우리는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어떤 역사적인 배경이나 또는 그 어떤 시간을 다른 말로 우리가 시대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어떤 시대적인 맥락에서 바라보는 관점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부르냐면 시간적 관점이라 그래. 그런데 이거는 가장 대표적인 예를 너희들이 알면 이 시간적 관점은 그냥 바로 끝나버려. 그러니까 아주 쉬워버려. 그러니까 지금부터 라무생과 해버려. 자, 우리가 시간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건 뭐가 있냐면 자, 한일 축구전 이런 것들이 있다. 우리가 사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여러 가지 스포츠 중에서도 이제 축구를 굉장히 많이 좋아해. 나도 축구 좋아해. 근데 람보쌤은 사실은 축구 잘 안 보고 그때 치킨! 그래서 나는 다른 의미로 축구를 좋아해. 자, 그런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되게 이런 마음을 갖고 있어요. 다른 나라하고 축구할 때 다 져도 그것까지 인정하는데 일본만큼은 무조건 이겨야 돼. 이 굉장히 극심합니다. 아주 심해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일본만큼은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나라 사람들 굉장히 아주 극심하단 말이야. 그랬을 때 이걸 보면서 아우 왜 그래? 왜 이렇게 오바 떨어? 아우 미쳤네. 막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야. 왜
그러냐면 이것을 역사적으로 되짚어서 가보면 우리나라가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었고 그다음에 일본에 의해서 굉장히 악독한 대우를 받았었단 말이야.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어떠냐면 겁나 빡치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이 일본과 축구 경기를 할 때는 어떻게든 이겨야 된다라는 것이 이해가 안 될 수 있다는 거야. 아니 왜 일본한테만 그래? 라고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야. 그러나 그들의 무슨 배경을 봤더니 자 중요합니다. 무슨 배경? 역사적 배경. 자, 역사적 배경을 봤더니 충분히 이것은 뭐 할 수 있는 거야? 이해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시간적 관점에서 굉장히 좋아하는 것은 역사적인 어떤 배경이 있을 거야. 그러한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데는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야. 자, 어디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해? 네, 과거로 돌아가는 것을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래프로 만들기도 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자, 1919년에 우리나라의 어떤 반일 감정, 자, 일본을 싫어하는 반일 감정이 이렇게 올라와 있다라고 해보자. 1919년이면은 이때가 뭔 년인지 뭔 년인지 알아요? 네, 피디님? 누렸빠? 3.1 운동 했었던 바로 그때였습니다. 그래도 이제 초등학교는 안 해. 자, 1919년. 자, 뭐냐면 3.1 운동 했었던 때야. 그래서 그때는 정말 우리가 반일 감정이 엄청나게 셌다. 자, 그러다가 1950년 정도 되니까 이제 광복을 했잖아. 그치? 광복 이후니까. 그래도 이때까지는 좀 이어졌다. 자, 그러다가 1970년 되니까 이때부터는 이제 반일 감정이 뭐 조금씩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일본한테 지배를 받았던 것이 좀 멀어졌기 때문에 조금씩 이렇게 점점 반일 감정이 이렇게 약해지고 있다. 자, 지금 이거를 보면은 느낄 수 있지만 이 시간적 관점의 특징은 뭐냐면 시간이 이런 식으로 적혀져 있는 것도 있고 그다음에 시간에 뭐가 있어? 이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흐름이라고 하지. 자, 이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흐름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시간에 뭐가 있다는 거야? 흐름이 있다는 거야. 그래서 어떤 시간의 흐름이라든가 자, 이런 것들을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시간의 어떤 경과라든가 또 비슷한 말로 시간에 우리가 이걸 갖다가 추세 추이 이런 식으로 하지. 자, 그래서 시간적 관점에서는 이런 시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을 갖다가 굉장히 중요시 여긴다. 자, 그래서 요런 그래프도 시험 문제 잘 나온다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하고 지나가 주셔야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뒤에 가서 대표적인 예들과 그다음에 시험에 나오는 키워드를 딱딱 찍어줄 거야. 이 파트에서는요. 키워드만 알면 문제는 다 풀려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뒤에서 선생님이 완전 다 찝어줄 거니까 잘 기억하고 가세요. 자, 그다음에 계속 이어서 선생님과 두 번째 관점은 바로 무엇이냐면 지금 이곳에 있는 자, 선생님이 있는 이걸 뭐라 그래? 피디님, 이걸 뭐라 그래? 공간? 공간? 네, 바로 공간입니다. 자, 바로 무엇에 대해서 공부해 볼 거냐면 바로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도라에몽 형아였으면 지금 죽었어요. 왜 그러면 웃기게 안 하면은 죽여놔요. 그래. 왜 바로바로 맞죠? 자, 그래서 교실 콱 그냥. 자, 지금 선생님이 이렇게 살아 숨쉬고 있는 자, 이곳을 갖다가 우린 뭐라고 그러냐면 바로 공간이라고 이런 걸 해야지. 공간. 이런 거 했었어야지. 자, 그래서 공간적 관점에 대해서 자,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공간적 관점이라는 것은 뭐냐면 자, 어떠한 사회 현상이 있어. 그런데 이 사회 현상을 갖다가 바라보는 거야. 자, 그런데 뭐에 대해서 바라보는 거야? 네, 공간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야. 자, 공간이라는 게 뭐니? 가장 대표적으로 선생님이 있는 이런 장소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장소라든가 또는 선생님이 지금 있는 이런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래? 지역이야, 지역. 지역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걸 갖다가 우리는 공간적 관점이라고 해. 자, 왜 그러냐면 사람이 살고 있는 지역에 뭐가 있기 때문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차이라는 건 자, 선생님 명확하게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에 의한 차이냐면 자, 시험 문제 1타. 자, 뭘까요? 환경에 의한 네, 차이가 있다는 거야. 자, 얘들아 있잖아. 자, 선생님은요. 오늘요. 네.
밥 먹을 거예요. 네, 사실은 쌀국수 사다 놨는데, 네, 쌀국수 사다 놨어. 어쨌든 선생님 베트남 사람은 아니지만, 자, 어쨌든, 네. 뭐 쌀국수에다가 그다음에 밥 말아가지고 먹을 거야. 밥 먹을 거야. 자, 그런데 미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매일 아침마다 저기 밥에다가 막 된장찌개에다 이렇게 먹고 그래? 그러지 않잖아. 그러니까 미국에 있는 사람들은 네, 브레드, 빵 이런 거 먹겠죠.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먹는 음식 같은 거 이거 다를 수 있고 그다음에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 있습니다. 아프리카에 사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네, 훌러덩 훌러덩 이렇게 많이 먹고 있지. 왜 그래? 너무 덥기 때문에 겨드랑이에서 땀 겁나 폭발해. 그쵸? 자, 근데 그에 비해서 저쪽에 북극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막 비키니 입고 돌아다녀. 그러면 어떻게 하는 거야? 얼어 돼지는 거야. 자, 이것이 바로 무엇이니 얘들아? 그렇죠. 지역, 어떤 지역에 사느냐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는 얘기야. 환경이 다르다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에 맞게끔 바라봐 줘야 된다는 거야. 예를 들면 아프리카 사람한테 선물로 난로를 줬어. 그랬더니 아프리카 사람이 띠리리리리 하면서 가운데 손가락을 올렸어. 당연히 그럴 수 있는 거야. 왜? 아프리카는 안 그래도 덥단 말이야. 그렇죠? 땀 장난 아니야. 그렇지? 그런데 그런 아프리카 사람한테 난로를 선물해 준다는 것은 바로 뭐야? 네, 엿먹어라 이렇게 한 거하고 똑같은 거잖아. 그렇죠? 그러니까 사람마다 살고 있는 그 지역이 다르고 지역에 따라서 뭐가 다르다는 거야? 환경이 다르다는 거야. 자, 그렇기 때문에 충분히 사회 현상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래서 이거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환경에는 크게 두 가지 환경이 있어. 자, 첫 번째는 무슨 환경이 있냐면 바로 자연 환경이 있고 자, 이거 너무 쉽다. 자연 환경이 있고 자, 누리 오빠 자연 환경이 있고 또 무슨 환경? 이거 겁나 쉬워. 이건 맞춰야 돼. 이거 그냥 맞춰. 자연 환경과 무슨 환경? 인공환경? 인공환경. 지금 재밌게 하려고 노력한다. 와, 인문환경입니다. 인문환경. 이야, 이겼다! 인문환경이요. 자, 그래서 자연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친구들 눈에 보이는 자연들, 뭐 산이나 강이나 들이나 바다나 자, 이런 것들이 바로 뭡니까? 자연환경이에요. 자, 그러면 인문환경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인간이 만들어낸 문화. 그러니까 원래부터 자연적으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자, 인간이 만들어낸 것들이 있어요. 뭐 대표적으로 뭐 지하철, 버스 이런 걸 갖다가 우리는 교통이라고 하고 그다음에 각종 문화 시설 같은 거 이런 문화 이런 것들이 바로 뭐가 되냐면 인문 환경에 들어가는 거야. 자, 그래서 환경에는 자연 환경과 네, 인문 환경이 있다. 그래서 이런 것들과 인간은 끊임없이 뭐 한다는 거야? 상호작용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공간적 관점은 바로 뭐냐면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장소나 지역과 같은 바로 뭐 하는 거냐면 네, 공간이 가지고 있는 것들과 뭐 한다는 거야? 네, 상호작용을 하는 것,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고 있는지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바로 공간적 관점이라고 합니다. 우리가요, 이 공간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예를 알면 너희들이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자,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햄버거야, 햄버거. 그런데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가 모든 나라가 다 똑같을까? 그렇지 않아요. 뭐 예를 들면요, 저쪽 인도 같은 데는요, 절대 거기서 이제 햄버거 장사하는데 서로 패티 만들어 그런 뒤질랜드 가는 거야. 왜 그러면 걔네는 문화적으로 걔네는 문화적인 환경적으로 걔네들은 소를 먹지 않아. 그쵸? 자, 그다음에 이슬람에서는 돼지를 먹지 않아. 그쵸? 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빵 대신에 밥으로 햄버거 그 빵 대신에 밥을 하죠. 라이스 버거 같은 거. 자, 이렇게 지역마다 왜 햄버거 재료가 달라지는 것일까? 그것은 지역에 따른 그 공간에 따른 환경이 다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공간적 관점의 가장 대표적인 사례를 선생님이 네, 말씀드리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공간적 관점은 뭐에 영향을 받는 거야? 지역. 그리고 지역마다 무슨 차이를 갖고 있어? 네, 환경의 차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벌어진다까지 여러분들이 알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관점 선생님하고 알아보고 가도록 할 거야. 자, 세 번째 관점은 바로 뭐냐면 사회적 관점이야. 자, 이 사회적 관점이라는 것은 어렵지가 않아. 자, 이건 뭐냐면 자, 사회 현상이야.
자,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 그러면 이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개인한테 찾지 않은 거야. 자, 그러면 피디님 누구한테 찾는 거야? 사회. 그렇죠. 사회한테 찾는 거예요. 자, 정확하게 선생님이 적어줄게. 자, 어느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냐면 사회 구조적인 측면 또는 그 사회가 만든 어떤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회적 관점이라고 해. 자, 예를 들어서요. 야동에 대한 걸 얘기해 보자. 자, 우리 누리 오빠 굉장히 좋아하는데, 네, 누리 오빠가 네, 그렇죠. 많은 시간을 뭐 그걸로 보내는 걸로 알아요. 자, 그래서 뭐 아니면 아니라고 얘기하세요. 아니에요. 그러면은 많은 시간을 뭘로 보내고 있어요? 야구 동영상. 야구 동영상.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런 거를 한번 해보자. 예를 들어서 누리 오빠가 청소년기를 진짜 야동을 많이 봤다라고 해보자. 내가 그랬을 때 진짜 욕할 수 있어. 아, 쟤는 왜 그러냐. 쟤는 왜 쓰레기냐. 막 이러면서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 부분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리 오빠의 잘못이라기보다는 너무 어린 아이들에게 도처에 이런 영상들이 많이 깔려져 있는 사회적인 문제로 보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사회적 관점은 뭐냐면, 자, 누리 오빠가 예를 들어서 그런 안 좋은 영상을 많이 봤다. 그러면, 아, 누리 오빠가 진짜 잘못됐네. 쟨 찌질하다. 쟨 미래가 없어. 막 그러면서 누리 오빠한테 그렇게 개인한테서 뭔가를 묻는 것이 아니라, 자, 핵심 키워드 바로 뭐야? 사회 구조와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사회 현상을 바라보는 관점을 우리는 사회적 관점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그래서 만약에 이것이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냐면 좀 강제적인 방법을 씁니다. 그것이 바로 뭐예요? 네, 법으로 묶어버려요. 그러니까 법을 만들거나 또는 네, 제도를 만들어서 이것을 해결하려고 한다. 자, 사회적 관점은 뭐하고 뭐?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 바로 뭐야? 법과 제도야. 그러니까 법과 제도에 의해서 그것을 못하게끔 또는 이 사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법과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는 거야. 자, 법과 제도는 강제성이 있어 없어? 강제성이 있어. 만약 이거 안 지켜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네, 쇠고랑 차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니? 그걸 갖다가 우리는 사회적 관점이라 그래. 자, 뒤에 이어서 선생님과 함께 자, 네 번째 관점 바로 뭐에 대해서 알아볼 거냐면 윤리적 관점이야. 윤리적 관점. 네, 윤리적 관점입니다. 선생님한테 딱 어울리죠. 딱 봐도 선생님 굉장히 네, 날개만 없지. 그쵸? 천사. 윤리적 관점. 자, 지금부터 인정해 안 해요? 우리 누리 오빠. 법 없이도 살 사람. 네. 자, 그래서 왜냐면 월급을 받아야 돼, 저 사람은. 월급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저를 이렇게 볼 때 떠오르는 걸 하나 얘기해 주세요. 요정. 이런 겁니다, 우리 친구들. 만약에 우리 빠꽁 시대에 입사하고 싶은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좋은 예를 우리 누리 오빠가 보여준 것이에요. 애들이 누리 오빠 좋다고 하겠다. 왜 그러면 너무 재밌어요. 그리고 너무 잘하고요. 네. 왜 그러냐면 애들이 지금 졸려. 근데 그렇게 누리 오빠가 해줌으로써 애들 잠에서 많이 깨는 거야. 나 그 지금 살짝 감동받았어. 네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우리가 윤리적 관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윤리적 관점은 뭐냐면요. 자,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 자, 어떤 사회 현상이 있어. 그러면 이거를 바라보는 거야. 그런데 어떤 측면에서 바라보는 걸까? 자, 정답은 윤리적 측면에서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도덕적인 어떤 가치라든가 도덕적인 가치라든가 자, 그리고 윤리적 어떤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바라보는 걸 갖다가 우린 뭐라 그래? 윤리적 관점이라 그래. 자, 이거는 봐보세요. 자, 윤리적 관점에서 되게 중요시하는 건요. 도덕, 윤리 이런 거야. 그러면 도덕과 윤리가 추구하는 세상의 모습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뭐냐면 바람직한 모습이야. 그래서 바람직한 이 사회 현상을 도덕적인 가치와 윤리적 규범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바람직한 세상으로 바꿔볼 것인가?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 윤리적 관점이야. 자, 이거는 무엇과 똑같은 거냐면 선생님 얘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거는 이런 특징입니다.
자, 이 윤리적 관점 하면은 대표적으로 시험 문제 좀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첫 번째는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 자율주행 자동차. 네, 우리 모두의 꿈이죠. 네, 우리는 지금 선생님 자전거 타고 다녀. 그리고 우리 누리 오빠 자율주행 자동차 타려면 더 아부를 계속 해야 될 거예요. 그래야 급여가 올라가니까 알겠죠? 자율주행 자동차가 있어. 근데 자율주행은 뭐냐면 운전자가 운전하지 않아도 이 차가 자기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차야. 알았지? 그런데 지금 이렇게 잘 보자. 자율주행 자동차는 이 AI가 움직이는 거잖아. 그러면 이 AI한테 학습을 시켜야 돼. 근데 AI가 판단하기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들이닥칠 수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 예를 들면 이쪽에 절벽이 있다라고 해보자. 자, 절벽이 있어. 누구 하나 죽어야 끝나는 거야, 오늘. 자, 절벽이 있어요. 그런데 이 앞에 갑자기 누가 딱 나타나냐면 보행자가 딱 나타났어. 그래서 이 차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가면 보행자를 살리는 거야. 보행자를 살리는 거야. 아니 이렇게 가면 보행자 살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면 보행자를 죽이는 거야. 그러니까 보행자를 살리려고 지금 다른 데는 이제 막다른 골목이야. 여기는 길이 또 없어. 그럼 보행자를 살리기 위해서 이쪽으로 가면 절벽이야. 그럼 누가 죽을 수 있어? 운전자가 죽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면 이럴 때 운전자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 보행자의 생명이 더 중요할까? 이것이 굉장히 어렵다는 거야. 자, 이거는 일종의 바로 뭡니까? 가치예요. 그죠? 누가 더 가치가 있을까? 가치야. 산업을 발전시키는 게 좋을까? 아니면 환경을 보호하는 게 좋을까? 이런 거는 어떤 영역에 들어가는 거야? 가치야. 그렇지? 그러면 윤리적 관점에서 중요시 여기는 건 바로 뭐냐면 가치라는 거야. 그런데 이때 가치를 판단하는 기준은 바로 뭐가 되는지 알아요? 자,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내 안에 있는 양심이야. 내 안에 있는 뭐냐면 양심이야. 사람은 양심을 갖고 있잖아. 자, 양심에 의해서 이건 선한 거야. 이건 안 돼. 이건 악한 거야. 자, 이런 식으로 선과 악을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니? 도덕이라고 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도덕적인 측면 그리고 윤리적인 측면으로 바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런 도덕과 윤리에서도 야 그건 안 좋은 거야 하면서 만들 수 있는 법 같은 게 있어.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냐면 규범이라고 하는 거야. 그런데 규범과 법은 다릅니다. 왜냐면 법은 강제성을 띠죠. 근데 규범은 그렇진 않아요. 지키면 정말 좋은데 안 지킨다고 해서 쇠고랑을 차거나 그러진 않는다는 거야. 뭐 예를 들면은 우리 누리 오빠가 지하철 많이 타시니까 지하철 탔어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막 이제 우리 아이브, 우리 장원영, 우리 아이브의 막 노래를 막 들으면서 막 이렇게 들으면서 나는 건물 속에 피어난 장미 막 이러면서 그냥 다 갖다 붙이는 거야. 두 그룹을 다 좋아하는 거야. 누리 오빠는. 그래서 막 좋아하고 있는데 갑자기 지하철에 어떤 할아버지가 타신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할아버지가 아이고 어리야 그러면서 계속 아이고 어리야 이러면서 들어왔어. 그래서 누리 오빠가 그 할아버지를 보자마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갑자기 이렇게 눈을 감은 거예요. 그리고 자는 척을 한 거예요. 만약에 그랬다라고 한번 해봅시다. 그러면 안 되지. 할아버지한테 빨리 어떻게 해야 돼? 자리를 양보해야 돼. 그러니까 웃 어른을 공경해라. 이런 게 바로 뭐예요? 도덕 규범이죠. 그러니까 규범이에요. 그죠? 나의 양심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야. 그러나 눈을 감았다고 해서 뭐 누리 오빠가 사형에 처해진다든가 이런 강제적인 어떤 처벌은 없어.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게 바로 규범이 갖고 있는 특징입니다. 알았죠? 그래서 이 사회적 관점과 윤리적 관점의 차이를 가만히 보면 이 사회적 관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약간 강제적인 법과 제도로 묶습니다. 예를 들면 선생님이 설명 조금 덜 했는데 지금 더 할게요. 자, 이거 잠깐만 볼게요. 예를 들어서 이 사회적 관점에서 이것을 조금 넓은 개념으로 가면 국제사회로 갈 수 있어. 자, 만약에 국제사회에 있는 법과 제도는 뭘까요? 네, 법과 제도는 협약 그리고 협정 이런 것들이 있겠지. 그러니까 사회적 관점은 법, 제도
그리고 협약, 협정 이런 말들이 들어가면 이것은 사회적 관점이야. 그런데 윤리적 관점은 뭐야? 이 강제성이 없는 규범 이런 것들에 의해서 윤리적 관점에서 굉장히 중요시하는 키워드는 어떻게 하면 인간이 바람직하게 살 수 있겠는가 뭐 이런 것들입니다. 예를 들면 윤리적 관점에서 잘 나오는 예 중에 하나가 또 아동 노동이에요. 그러니까 아동들이 되게 불법적으로 착취를 당한단 말이야. 너무나 진짜 불행하게도. 그러면 그 아동들이 그 불행하게 그 아동 착취를 당할 때 그때 인간의 존엄성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거는 지금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중에서 어떤 관점에서 바라본 거니? 윤리적 관점이죠? 네, 선, 악, 그리고 또 인간의 존엄성. 이런 것들, 자,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윤리적 관점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자, 선생님이요. 이런 부분 얘기하고 싶어요. 자,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4가지 관점에 대해서 배웠는데 우리는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볼 수가 있냐면 한 가지 관점으로 보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걸 갖다 우린 뭐라 그러면 개별적 관점이라고 해. 그러니까 뭐냐면 사람이 그렇게 온전하지가 못해요. 근데 사람은 약간 쏠리는 경향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이것을 온전하게 이렇게 보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를 못한다는 거야. 근데 그랬을 때 일어나는 현상은 뭐냐면 가장 대표적인 걸로 시험 문제 나오는 게 바로 코끼리 비유야. 예를 들어서 눈이 안 보이는 사람이 있다라고 해보자. 그런데 이 눈이 안 보이는 사람들이 이렇게 코끼리를 만지는 거야. 이렇게 손으로 만지는 거야. 이렇게 만졌는데 이 사람은 코를 만졌어. 그러면 이 생명체는 이 코를 만지고서는 아, 이거는 뭐 길쭉한 뭔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리고 다리를 만졌어요. 이거는 통나무인가? 그리고 뭐 귀를 이렇게 만졌어요. 그러면 이 날개가 있네? 뭐 이런 식으로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이건 코끼리의 모습이 아니라는 거야. 근데 이렇게 눈을 탁 떠가지고 보면 코끼리잖아! 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바로 이것과 같은 것입니다. 자,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 개별적으로 바라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잘못된 관점으로 볼 수 있다는 거야.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회 현상을 바라볼 때는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피디님, 어떻게 바라봐야 된다는 거야? 통합적으로. 그렇죠. 그걸 갖다 우리 뭐라고 하냐면 자, 오늘의 주제 바로 통합적 관점인 거야. 자, 통합적으로 바라봐야 한다라는 것이야. 알았어? 자, 그럼 통합적 관점이 뭐냐 물어볼 수 있어요. 서술하라고 할 수도 있어. 자, 하는 거야. 자, 인간, 그 다음에 사회, 그 다음에 뭐야? 환경. 이것을 바라볼 때 개별적인 개별 학문 하나하나를 뛰어넘어서 어떻게 본다는 걸까? 바로 뭐예요? 시간적, 그리고 공간적, 그리고 사회적, 그리고 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 윤리적 관점에서 종합해서 바라보는 것을 뭐라고 하는 거야? 통합적 관점이라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4가지 시선에서 다 보라는 거야. 알았지? 자, 왜? 자, 이때 시험 문제에서 필요성을 묻는 경우가 많아요. 필요성. 필요성. 근데 거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존엔 필요해. 이런 식으로 쓰면 안 돼. 연락 필요해. 이렇게 하면 안 돼. 자, 왜 필요해? 피디님, 왜 필요해? 자, 이거 마지막 질문하고 이제 마무리하겠습니다. 그 오해가 생겨요. 아, 그렇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현대 사회는 자 보세요. 현대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자, 사회 현상은 겁나 뭐 하냐면 이거 기억하고 돼. 기억하고가 복잡해. 그래서 한 가지 시선으로 바라보면 안 돼. 복잡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자 그래? 이걸 종합적으로 바라보자 그래. 그래야지만 어떤 문제를 해결해도 그것이 근본적인 무엇이 된다? 문제 해결이 된다야. 알았어? 자, 지금부터 선생님하고 교재 볼 거야. 근데 선생님 얘기 잘 들어. 그러니까 뭐냐면 선생님 얘기 잘 들어. 그런 게 있어요. 너희들의 시험 기간에 마음이 진짜 많이 바빠질 거야. 특히 고등학생들 마음이 많이 바빠질 건데 선생님이 이런 얘기할게. 통합사회가 수학과 영어와
같아요. 네, 그러니까 같은 가치를 갖고 있단 말이야. 알았지? 그렇기 때문에 수학을 잘하는 것만큼 통합 사회를 잘하는 것이 되게 중요해. 그러면 나는 사실은 이게 중요하니까 이거를 잘해라 이런 측면으로 얘기한다기보다는 이런 게 있어. 사실 통합 사회는 그래도 점수 따기가 수학보다 쉬운 건 인정하죠. 그렇죠? 꽤나 쉬운 거야. 그러니까 너희한테 효자가 될 수 있어. 그러니까 얘를 그래도 잘해 놓으면 우리가 그 등급은 평균으로 내기 때문에 평점이 쫙 올라갈 거라는 거야.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많이 바쁘면 마음이 조급해서 사실 공부를 술렁술렁해요. 내가 고등학생들을 많이 보잖아. 그러면 얘네들이 좀 어떤 식으로 공부를 많이 하냐면 막 2회도 캤대. 2번 끝냈대. 근데 문제를 못 풀어. 그러면 그거는 웃긴 소리 한 거 아니야, 지금? 웃긴 소리 한 거 아니야. 슬픈 얘기 한 거야. 그러니까 뭐냐면 그건 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뭐냐면 공부는 해야 되겠는데 마음이 조급하니까 이게 못 따라가는 거야. 그럴 때 선생님이 알려줄게. 그게 바로 뭐냐면 선생님이 이렇게 지금 정리해 줄 거야. 그때 빨리 머릿속에 집어넣고 암기해. 알겠어? 암기하고 그 다음에 키워드 맵을 해놨어. 키워드 맵을 하면 너네가 그거를 다 외울 수 있어. 알았지? 키워드 맵을 해요. 그 다음에 반복 유형 문제를 풀면 문제가 미친 듯이 풀릴 거야. 그러니까 특별히 니네가 외우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선생님하고 지금 이렇게 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해 두고 그 다음에 키워드 맵까지 하면 완벽하게 머릿속에 들어갈 거야. 그러니까 너네들이 시험 기간에 혼자 공부하는 게 힘들다는 것을 선생님이 알게 돼서 일부러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학교에 갔을 때 자, 여러분들 차근차근 헬스장이 있습니다. 학교에 갔을 때 차근차근 헬스장은 쉬는 시간, 하루에 쉬는 시간 딱 7분 한 번만 차근차근 헬스장을 풀면 우리가 이렇게 뭔가를 알면 자꾸 까먹잖아. 그 까먹는 것을 방지해줘. 걔가. 그래서 이렇게까지 완벽하게 진짜 잘할 수 있어 얘들아. 잘할 수 있어. 통합사회 1등급 나와봐. 얼마나 기쁘겠니. 그죠? 그래서 그렇게 만들어 드릴게요. 우리 친구들 만들어 드릴 테니까 선생님과 함께 이거를 공부할 거야. 자, 지금부터 같이 외우는 거다. 자, 우리 교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인간 사회 환경을 바라보는 다양한 관점. 자, 시간적 관점이야. 자, 시간적 관점이 뭐야? 사회 현상을 역사적 배경과 시대적 맥락에 맞춰 살펴보는 관점이다. 특히 선생님이 빨간 글씨. 근데 빨간 글씨 중에서도 이렇게 글씨 크기가 큰 거는 무조건 암기해놔야 돼. 얘네는 뭐냐면 그냥 키워드로 빡빡 나와. 키워드만 알면은 문제는 다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선생님이 또 이런 부분 얘기해 줄게요. 2024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2022 개정 교육 과정에서는 여러분들 서술형을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알았죠? 그러니까 시간적 관점의 의미 정도 쓸 수 있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어? 각 관점의 의미 정도는 서술할 수 있어야 돼. 선생님이 연습해 볼 수 있게 다 서술형 또 서술의 정석에서 선생님이 다 또 해놨지? 그러니까 그거 풀고 하면 돼. 알았지? 자, 그다음에 특징. 자, 시간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이 나와야 돼. 그리고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탐구한다. 그래서 이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이 시간적 관점은 어떤 사회 현상이 일어나는 이유는 어떤 역사적 배경이 있을 거라는 거야. 뭐야? 과거로 돌아가 보죠. 그래서 이 과거를 바탕으로 해서 현재도 바라보고 미래를 예측해요. 그러니까 과거, 현재, 미래 이런 단어들 되게 좋아해요. 그게 바로 뭐냐? 시간적 관점이야. 그래서 과거와 현재의 관계를 탐구하고 미래의 방향을 예측한다. 자, 대표적인 예, 축구 한일전. 한국은 축구를 할 때 특히 일본만큼은 꼭 이겨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건 역사적으로 과거의 한국이 일본의 식민지 지배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 이렇게 과거로 돌아가 역사적 배경을 살펴보는 게 바로 뭐야? 시간적 관점이야. 그래서 시간적 관점은 가장 대표적으로 기후변화 그래프 지금 선생님이 거기다 놨던데 이런 그래프 그리는 거 좋아해요. 지금 거기 보니까 숫자가 막 적혀 있네.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 몇 년도에 따라서 기후변화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보여주죠. 그죠? 그러니까 뭐냐면 이런 시간적인 추이, 시간적인 흐름 이런 것들이 있어요. 다시 한번 보여줄까? 자, 시간적인 추이, 시간적인 흐름, 네, 이런 것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기후 그래프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지구의 온도 변화를 기록했으므로 대표적인 시간적 관점이다. 자, 그 다음에 공간적 관점, 의미, 사회 현상을 어떻게 바라보는 거야? 장소와 지역 및 그리고 바로 뭐야? 그 장소와 지역에서 일어나고 있는 공간적 상호작용에 중점을 두고 살펴보는 관점이야. 자, 요거 암기하고 가자. 자, 특징. 자, 지역 간에는 차이가 있어요. 왜 차이가 발생하죠?
환경 때문에. 그렇죠? 자, 그래서 인정하고 자, 자연환경과 인문환경. 그래서 우리 공간적 관점에서는요. 환경이란 단어, 자연환경, 인문환경이란 단어 이런 거 미친 듯이 튀어나옵니다. 자, 지역 환경이 그러니까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는 거야. 그래서 대표적인 예 선생님이 지금 그림 하나 거기다가 붙여놨죠. 이건 바로 뭐냐면 세계 기아 현황 분포도야. 그러니까 기아 현황을 세계 지도를 지금 그려놨잖니. 이런 식으로 세계 지도를 그려놓고 기아 이렇게 굽는 거. 그러니까 어디는 기아가 많이 일어나. 근데 어디는 적게 일어나. 어딘 많이 일어나, 적게 일어나. 이거 뭐야? 공간별로 뭐 한 거예요? 요거를 갖다 정리한 거죠. 이런 식의 지도가 나오면 이건 공간적 관점이야. 알았니? 뒤에 연습할 수 있게 선생님이 마련해 놨어. 걱정하지 마. 자, 그다음 사회적 관점. 자, 의미. 사회 현상이 발생한 배경을 어느 측면에서 사회 구조적인 측면 또는 사회 제도의 측면에서 살펴보는 거야. 어렵지 않죠. 자, 그래서 만약 문제가 있다면 무엇과 무엇으로 꽉 조여맬 거야? 법과 제도. 그렇죠? 법과 제도를 통해서 해결해 줄 거야. 이것이 만약에 국제적인 문제라면 무엇을 통해서? 협약이나 협정을 통해서 해결할 거야. 자, 람보쌤의 꿀팁. 사회적 관점은 어떤 사회 현상이 발생했을 때 그 사회가 가지고 있는 구조나 사회 제도적인 측면에서 그 발생 배경을 찾아보는 관점이다. 예를 들어 청소년들이 죄송합니다를 지송, 알겠다를 이응이응이라고 줄여서 쓰는 것은 정말 싸가지 없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는 현대사회 구조 안에서 어쩔 수 없이 빨리빨리 원활한 소통을 우리 아이들이 하기 위해서. 응? 엄마, 빨리 포켓몬 카드 사줘. 사줄까? 이응이응 빨리빨리 급하니까. 그죠? 아직도 포켓몬 카드 하는 애들이 있더라고. 네. 그래서 현대사회의 구조에서 빠른 소통을 위한 방법을 해석할 수 있다. 이건 구조적인 측면에서 본 거예요. 그렇죠? 그냥 엄마는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알았죠? 자, 그다음에 윤리적 관점 보도록 할게요. 윤리적 관점은 뭐냐면 중요한 단어. 도덕, 윤리, 가치, 규범 이런 것들이야. 바람직한. 봐라.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을 바탕으로 사회 현상을 해석하고 문제점을 찾는 거야. 그래서 바람직한 삶은 무엇일까? 이걸 보는 거야. 자, 특징. 사회 현상을 도덕적 가치와 윤리적 규범에 의해서 뭐 하는 거야? 평가한다. 자, 시험 팁파. 사회적 관점은 뭐로 꽉 묶어? 법과 제도. 윤리적 관점은 꽉 못 묶어. 뭐야? 규범. 이건 꽉 못 묶어. 대표적인 예. 아동 노동 보자. 우리가 먹는 초콜릿에는 서아프리카 아이들의 피와 땀이 묻어 있어요. 이곳의 농장주들은 조금이라도 저렴하게 카카오를 생산하기 위해 싼 값에 아동을 고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누구든지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것에 위배되죠. 그러니까 보니까 인간다운 삶을 누리는 거 이거 바로 뭐예요? 가치죠, 가치. 이런 문제들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율주행 자동차. 자율주행 자동차는 자동차가 스스로 운전하도록 설계된 차량인데 운전자와 보행자 모두 다 위험한 상황에서 누구를 보호하도록 설계될 것인가에 대한 쟁점이 제기됩니다. 그렇죠? 자, 이게 진짜 되게 중요한 거야. 잘 봐라. 람보쌤의 이런 키워드가 나오면 이런 관점이다. 내가 이걸 왜 강조하냐면 이 관점 부분에서는요. 키워드만 제대로 알면 문제가 다 풀려요. 키워드를 모르면 문제가 안 풀려요. 그래서 내가 이거 계속 연습시키는 거야. 지금 선생님이랑 같이 외우지 알았지? 차근차근 해. 자, 보세요. 시간적 관점의 키워드는 뭐가 나오냐면 역사. 또 역사적 배경 알아보자. 또 시대 또는 시간. 또 시간의 흐름. 과거로 돌아가자. 또 시간적인 어떤 추이. 또 경과 이런 거 살펴보자. 이렇게 나와요. 자, 대표적인 예 볼까요? 이산화탄소는 시기별로 어떻게 증가하였지? 이거 무슨 관점이야? 시간이야, 공간이야, 사회야, 윤리야? 시간적 관점. 왜? 시기별. 시기별이란 단어. 그리고 아동 노동 문제는 언제 그때를 나타내 주죠. 시간적 관점이에요. 이거 알겠어? 자, 그다음에 공간적 관점은 대표적인 키워드가 뭐 장소, 위치, 그리고 지역이 되게 잘 나와요. 지역이란 말이 되게 잘 나와. 공간 이런 말 진짜 잘 나와. 환경 난리나. 자연환경, 인문환경, 그리고 뭐 분포. 어떤 식으로 기아가 분포하느냐, 사람들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그리고 뭐 콘서트장이 어떻게 분포하느냐 이런 것들 대표적인 예. 자연환경과 인문환경이 지역에 어떤 영향 미쳤지? 이런 식으로 환경 이런 단어 들어가 있죠. 지역 들어가 있죠. 공간적 관점이에요. 아동 노동 문제를 바라볼 때도 윤리적 관점에서도 볼 수 있지만 만약에 이런 공간적 관점으로 바라보면 아동 노동 문제가 나라별로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나라별로 나타나는 거. 나라, 공간이죠. 또는 국가별, 지역별로 어떻게 분포하는지, 분포 이런 것들 바로 공간적 관점입니다. 자, 사회적 관점은요. 대표적인 키워드가 사회 구조, 사회 제도, 법, 제도, 협약 이런 거야. 얘들 나오면 사회적 관점이야. 진짜 기가 막히게 그래. 자, 대표적인 예 보자. 기후가 변화해. 그렇죠? 선생님이 이거는 기후 변화는 잘 나오는 예니까 내가 알려주는 거야. 잘 봐라. 여러분들 기후가 점점 변화되죠. 어떻게 되죠? 점점 지구가 뜨거워지죠. 왜 뜨거워지죠? 그것은 온실가스. 온실가스 뭐야? 이산화탄소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전 세계는 이 이산화탄소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협약을 맺는단 말이야. 그렇죠? 그러면 기후 변화에 대해서 제도와 협약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 제도, 협약 이런 단어가 들어간다고. 사회적 관점이야. 또 아동 노동도 사회적 관점에서는 이 아동 노동을 막을 수 있는 사회 구조적인 측면의 방법은 무엇일까? 사회 구조, 사회 제도 이런 단어가 들어가면 뭐야? 사회적 관점이야. 쉽죠? 네. 자, 윤리적 관점. 자, 윤리적 관점은 이런 단어들이 들어가. 도덕, 윤리, 가치, 규범, 바람직한 것인가? 이런 게 들어가요. 대표적인 예, 아동 노동을 바라보는 국제 사회에 바람직한 시선은 무엇일까? 이거는요, 법과 제도가 아니야. 바람직한은 뭐야? 가치를 지금 묻고 있는 거야. 그죠? 윤리적 관점이에요. 햄버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뭐지? 이렇게 대놓고 윤리 이런 단어가 들어가 있죠. 그죠? 그럼 너희들 문제 다 푼 거야. 자, 2번 통합적 관점의 필요성과 적용 볼게. 개별적 관점의 한계 거기 볼게요. 즉 코끼리 그림이 가끔가다 시험에 나옵니다. 사람들에게 눈을 가리고 코끼리를 만져보라고 하니 코끼리의 코를 만지는 사람은 구부러진 막대와 같다고 하였고 다리를 만진 사람은 나무와 같다고 그랬고 꼬리를 만진 사람은 밧줄과 같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렇듯 개별적 관점은 한계를 가져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다? 통합적 관점이 필요하다. 통합적 관점은 뭐냐면 의미. 자, 이 정도 암기하고 가야 되겠지. 서술 나올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정말 연락 공부해야 돼. 근데 얘들아, 선생님이 정말 너희들 연락 공부할 수 있도록 도와줬어. 그러니까 아무 도움 없이 하려고 하면 힘들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시험 공부할 때 힘들 거예요. 그렇죠? 그렇지만 이미 도움이 많다라는 생각으로 선생님이 이 얘기를 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신감 있게 하라고. 너무 지치지 말고 하라고. 알았지? 그때마다 선생님이 춤춰주고 그다음에 우리 누리 오빠가 네, 그 부담 팍팍 줍니다. 웃겨줄 거야.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럴 거죠? 네. 이 정도 그러니까 암기하란 말이야. 자, 그럼 거기 볼게요. 의미. 개별 학문의 경계를 넘어서 시간적, 공간적, 사회적, 윤리적 관점 모두 고려해서 인간 사회 환경을 이해하는 관점이 통합적 관점이야. 이대로 암기하세요. 선생님 칠판에 적어준 것도 있지만 이대로 암기하세요. 네. 자, 필요성. 자, 필요성도 서술형이 좀 잘 나와요. 복잡한 사회 현상을 정확히 종합적으로 이해해서 문제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자, 잠깐 멈춤하고요. 헷갈리기 쉬운 팁 잠깐 읽고 가세요. 우리 친구들. 자, 다 읽었으면 자, 적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거 잘 보세요. 자, 지금부터 해주는 내용들을 잘 봐. 왜냐면 이거는 이 내용을 아는 것보다도 사실 여기선 그냥 얘가 미친 듯이 튀어나와. 그러니까 이 얘들을 잘하는 것이 진짜 중요해. 자, 봅시다. 적용. 기후위기 문제를 통합적 관점으로 적용해보자. 자, 시간적 관점에서는 기후위기 문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냐면 시간적 관점은 시간대가 나타나야 돼. 봐. 기후위기는 언제부터 발생했으면 어떻게 변화 바로 뭐야? 시간적 추이죠. 그쵸? 요런 키워드가 들어가면 시간적 관점이에요. 그 다음에 기후위기의 주 원인인 이산화탄소 배출량은 어떻게 변화해 왔을까? 이건 무슨 관점이야? 시간적 관점이죠. 어떻게 변화해 왔네. 이 양이 어떻게 변화해 왔네. 이건 뭐야? 시간적으로 그 흐름을 보겠다는 거야. 몇 년대 몇 퍼센트, 몇 년대 몇 퍼센트. 그렇죠? 시간적 관점? 네, 대표적으로 이렇게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 기후위기에 대한 거 공간적 관점에서는 이산화탄소의 배출량을 지역별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그 양상 조사하기. 지역, 공간, 그렇죠? 사회적 관점. 이산화탄소 배출을 감축하기 위한 국제적 차원의 제도적 노력을 알아보는 거예요. 제도. 그 다음에 윤리적 관점. 기후위기로 인해 윤리적, 도덕적 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조사해본대. 그러니까 여러분들 키워드만 알면 아 이게 무슨 관점인지 알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우리가 기후위기 문제도 시간적 관점으로만 볼 수 있어. 근데 그러지 말라는 거야. 또는 어떤 관점으로만 볼 수 있어. 그러지 말고 시간적 관점,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윤리적 관점 모두 다 봤을 때
그때 좋은 관점이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람보쌤의 시험에 일단 통합적 관점 이런 예가 시험에 잘 나온다. 요거는 이런 예들이 나와. 그러니까 내가 지금 그리고 이 잘 나오는 예와 그다음에 또 너희들 좀 어렵게 느낄 수 있는 예를 알려줄 거야. 자, 지금부터 본다. 자, 사례 1 기후 변화. 지구가 점점 더워진대. 시간적 관점 차원에서는 이렇게 그래프로 표시할 수 있어. 그렇죠? 시간적 추이가 있죠. 자, 공간적 관점에서는 이런 식으로 나라별로 어떻게 기후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죠. 그렇죠? 사회적 관점에서는 보세요. 기후 변화를 막기 위해 2015년에 체결된 파리 협정에서 195개 협약국들 모두가 이산화탄소 감축하기로 약속했다. 이거는 이런 지문이 나왔어. 그러면 이거는 어떤 측면에서 노력한 거야? 사회적 관점 측면에서 노력한 거예요. 협정을 맺었대잖아. 그렇죠? 협정, 법과 제도. 사회적 관점. 그다음 윤리적 관점. 기후 변화에 대한 책임은 온실가스를 예부터 많이 배출한 선진국이 더 많이 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바람직 이런 말이 들어가면 가치죠. 그러면 이것은 윤리적 관점이야. 이거는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그러니까 사실 선진국이 기후 위기에 대해서 책임을 더 많이 지는 게 맞아 들려? 맞아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환경 오염을 시키는 것은 산업이 발달된 선진국에서 이산화탄소가 많이 나와. 근데 그거에 대한 피해는 저개발 국가가 보거든. 그러니까 그렇지만 선진국이 이거에 대해서 그 피해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아도 사실 상관은 없어요. 윤리적 규범은 그래요. 네, 상관은 없지만 그러나 양심이 후달린다는 거야. 그러니까 좀 더 지는 게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얘기하는 거죠. 윤리적 관점이에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지? 조금씩 올 거야. 지금 점점 다가왔어. 그래. 자, 뒤에 봐. 조금 미래엔에서 특히 난리를 폈어. 미래엔에서 지금 간염병 확산에 따른 혐오와 차별 이거 너무 어려워 얘가. 근데 쉽게 얘기해 줄게. 이런 얘들이 잘 나와요. 네. 간염병 확산에 따른 혐오와 차별 이거 잘 봐. 자, 간염병. 우리 얼마 전에는 코로나가 있었고. 그죠? 뭐 예전에 흑사병 이런 것들도 있어요. 간염병이 확산되면 사실 혐오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코로나가 막 이렇게 돌 때는 코로나가 중국에서 발생했죠. 그러니까 황인종들에 대해서 굉장히 인종차별적인 이런 현상들이 벌어졌어. 그러니까 이런 혐오가 발생해요. 특정 동물이나 특정 어떤 인물에 대해서. 그것들을 자, 시간적 관점은 뭐냐면 그런 것들이 언제 있었지? 이런 거 다 알아보는 거야. 예를 들어 간염병의 역사. 자, 역사. 이런 단어가 들어가요. 역사를 살펴보면 간염병에 대한 공포가 사회적 약자에 대한 혐오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14세기에는 유럽에서 흑사병이 유행하자 빈곤층 등의 특정 집단 때문이라면서 막 혐오를 했어요. 14세기에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1910년대부터 약 50년간은 한센병을 앓는 한센인에 대한 혐오가 있었다는 거죠. 바로 뭐죠? 과거로 돌아갔죠? 시간적인 흐름 보이죠? 지금 14세기에는 이랬고 그다음에 2010년에는 이랬다. 이런 식으로 가면 시간적 관점이야. 알았어? 자, 2번 공간적 관점. 코로나19가 유행했을 때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발생해요. 미국이라는 지역이 나옵니다. 코로나 감염병이 처음 시작된 지역, 바로 중국. 그 지역에 대한 편견이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를 불러온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뉴욕, 자, 수도인 뉴욕, 미국의 뉴욕에서는 아시아인에 대한 혐오가 뉴욕 전 지역, 키워드 지금 계속 보이죠? 뉴욕 전 지역으로 확산되고 아시아인이 밀집한 지역에서는 더욱 혐오가 나타난다. 공간적으로 바라본 거야. 그죠? 자, 사회적 관점. 새로운 감염병의 이름을 정할 때는 특정 사람이나 동물 또는 지역의 이름을 넣지 말자는 거야. 예를 들어서 원숭이 두창이라고 얘기하니까 원숭이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미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특정 사람이나 동물 또는 지역의 이름을 넣으니까 왜냐하면 이것이 특정 어떤 것에 대한 혐오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했다는 거죠. 세계보건기구가 권고했다, 원칙을 세웠다. 이거 나름대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해보려고 한 거야. 자, 그 예, 특별히 이건 좀 알아둬야 돼. 좀 어려운 예로 나온 사회적 관점이에요. 윤리적 관점. 코로나 감염병이 전 세계에 돌자 프랑스의 한 신문이 황색경보라는 인종차별적 문구를 적어 논란이 되고 있어요. 인종차별한다고 해서 뭐 잡혀가거나 그러진 않죠.
가치적인 문제예요. 이거는 감염병 확산에 따른 혐오와 차별은 인간의 존엄성, 이거 뭐예요? 가치적인 문제예요. 요걸 침해하는 윤리적 문제, 윤리 이런 단어가 들어가죠. 윤리적 관점입니다. 자, 사례 3번 햄버거 문화예요. 햄버거 문화는 또 이것도 시험 문제 되게 잘 나오는 예입니다. 네, 또 우리 비상에서. 근데 비상 교과서는 참 좋은 예를 썼다고 봐요. 선생님은 좀 쉽다. 얘들이. 근데 또 이제 이런 얘들이 지금 이 정도는 알아둬야 돼요. 왜냐면 서로 문제를 낼 때 이 관점에서 여러 가지를 내기 때문에. 자, 햄버거 문제. 자, 시간적 관점. 햄버거 문화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햄버거를 먹기 시작했는지 시대적 배경을 조사한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언제부터 먹었을까 하면서 시대적 배경을 조사한대. 시간적 관점이지. 키워드만 알면 다 풀려. 공간적 관점으로 햄버거 문화를 보면 왜 지역에 따라 햄버거에 들어가는 재료가 다르지? 지역에 따라, 환경에 따라. 지역, 환경, 공간 이런 단어 들어가면 공간적 관점, 사회적 관점. 현대 사회에서 햄버거 등의 패스트푸드의 소비가 증가한 사회 구조적인 측면에서 원인 알아보자. 윤리적 관점. 햄버거를 소비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 문제는 없을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렇죠? 햄버거를 소비하는 과정 속에서 사실은 윤리적인 문제, 너무 많은 햄버거를 많이 소비하면 너무 많은 소를 키워야 돼. 그러면은 소를 정말 동물 복지 없이 막 빡빡하게 키워내야 돼요. 그러니까 이런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친구들 선생님이랑 해보니까 머릿속에 쏙쏙 다 들어갔지? 잘할 수 있을 거야. 그래서 같이 이렇게 암기하면서 하기 때문에 조금 강의 시간을 길 수 있지만 그래봤자 여러분들 요거 강의가 여러분들이 이게 24강인가? 피디님? 총이요? 네. 예. 진짜요? 아니야. 26강이가 그래. 그러니까 너희들이 여러분들 지금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네, 꼰대죠. 네, 알면 그냥 하면 되는데 근데 이거를 너희들이 그러면은 1학기 중간고사다. 이런 시험마다 한 6, 7개만 들으면 돼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해자냐고. 행복하잖아. 그치? 그만 딱 들으면 돼.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머릿속에 오히려 더 외워지죠. 선생님이랑 하니까 더 외워질 거야. 그쵸? 이렇게 하고 자, 키워드 맵에서 한 번 더 외우자. 알았지? 그러면은 머릿속에 들어가. 이제 문제 풀어봐. 그럼 문제가 쏙쏙 풀릴 거야. 자, 우리 친구들 잘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선생님과 함께 보도록 할게요. 다음 시간, 네, 2강에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이요, 우리 빡공시대 아가들을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알고 계시겠죠? 자, 친구들, 알뷰!